잡아! 최진욱의 명령에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전설인 그녀였지만 4명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의 주먹이 옆구리를 때렸고 은별은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혔죠. 끝이야. 강은별. 은별은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뒤는 100m 절벽. 동생처럼 사고로 처리하면 되겠군. 그 순간 은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랬을까? 은성아, 작은 목소리로 동생을 불렀어요. 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은별은 몸을 뒤로 젖혔어요. 총알이 어깨를 스쳤고 중심을 잃었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악마들아. 반드시 돌아온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10일 전. 빗줄기가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는 밤이었습니다. 은별은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전화기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죠.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강은성 중사가 실종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죠. 무슨 소리예요? 은성이가 실종이라니?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대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지리산 특수훈련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은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잔이 쓰러지며 서류들이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은성이는 산악전 전문가예요.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은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 은성은 어릴 때부터 산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전국의 산을 오르며 자란 아이였죠. 설표라는 별명도 그래서 붙었어요. 눈 덮인 산을 표범처럼 날렵하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본 선임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런 은성이가 단순한 추락사고로 실종됐다고요? 은별은 서랍을 열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작년 여름 함께 설악산을 오르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은성의 밝은 웃음이 눈에 들어왔죠.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별은 특수전 사령부 본부로 향했어요. 사령관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이철수 중장은 은별의 멘토였어요. 10년 전 신임 소위였던 은별을 특수부대로 이끌어준 은인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은별, 앉아. 의자에 앉으며 은별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차라령관님, 은성이 사고 정말 단순한 훈련 사고입니까? 이 중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공식적으로는 그렇네. 공식적으로요? 은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 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지리산 특수훈련소는 특별한 곳이야. 최진욱 준장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지. 최진욱, 그 이름을 듣자 은별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군내에서도 독특한 인물로 유명했죠. 능력은 뛰어났지만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도 정확히 알 수 없네. 하지만 위에서는 더 이상의 조사를 원하지 않아. 그럼 은성이는 그냥 이렇게 묻히는 겁니까? 은별의 주먹이 떨렸어요. 이 중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네. 은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령관실을 나온 은별은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직접 움직여야 했죠. 그날 밤 은별은 집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어요. 그 안에서 낡은 나침반을 꺼내 들었죠. 아버지가 베트남전에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 은성이를 찾아야 해요. 나침반 뒤에 작은 비상신호 장치를 부착했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죠. 그리고 신분증과 계급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대신 꺼낸 것은 새로운 신분증이었어요. 강민주 소위 정보부서의 도움으로 만든 가짜 신분이었죠. 은별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화장도 지우고 안경을 썼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별은 지리산 자락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산맥이 구름 속에 우뚝 솟아 있었죠.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산이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훈련소 정문에서 초병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강민주 소위님, 신임 교육 대상자시군요. 환영합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보였죠. 병사들의 구호 소리가 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본부 건물로 향하던 중 누군가 은별을 불렀어요. 어이, 신참. 뒤를 돌아보니 건장한 체구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군. 나는 박철민 중령이다. 작전 참모지. 박철민의 눈이 은별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죠. 여군이라. 최근에 여군들이 늘어나서 골치야. 버틸 수나 있겠어? 은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령님. 그래봤자 일주일도 못 버틸 텐데. 박철민이 비웃으며 지나갔어요. 은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죠. 본부 건물 3층 사령관실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최진욱 준장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각진 턱선이 인상적이었죠. 천천히 돌아서며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주 소위로군. 특수전사령부에서 파견 왔다고? 네, 준장님. 최진욱이 은별 주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맹수 같았죠. 여기는 다른 곳과 달라. 나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지. 특히 여군은 더 그렇고. 순간 은별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이해했습니다. 준장님. 좋아.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될 거야.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지. 최진욱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 미소에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죠. 사령관실을 나온 은별은 배정받은 숙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에 짐을 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지리산 정상이 보였죠. 구름에 가려진 산봉우리가 음산했습니다. 은성아, 너 어디에 있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동생이 이곳 어딘가에서 사라졌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은별은 훈련소를 조용히 돌아다녔어요. 병사들의 생활관, 훈련장, 무기고 모든 곳을 머릿속에 새겼죠. 그러다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3생활관, 은성이 머물렀던 곳이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죠. 텅 빈 침대와 정리된 사물함들, 그중 하나가 은성의 것이었을 겁니다. 누구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은별이 돌아봤어요. 젊은 병사 하나가 서 있었죠. 계급장을 보니 병장이었습니다. 아, 저는 오늘 부임한 강민주 소위입니다. 병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죄송합니다. 소위님.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요. 이상한 일이요? 은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사는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중대 중사 한 명이 실종됐어요. 강은성 중사님이라고. 은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어요. 실종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훈련 중에 추락사고였다고 하는데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분은 정말 실력이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병사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그리고 실종되기 전날 밤 무기고 쪽에서 뭔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임병장.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철민 중령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임병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무슨 수다를 떨고 있나? 아닙니다. 소위님께 건물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의 차가운 시선이 은별에게 향했어요. 강소위. 내일 훈련이 있는데 벌써부터 돌아다니나? 빨리 숙소로 돌아가. 알겠습니다. 중령님. 은별이 돌아서려는 순간 박철민이 낮게 말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호기심은 버려. 여기선 호기심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죠. 숙소로 돌아온 은별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은성이 무기고에서 뭔가를 봤다. 그리고 실종됐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울부짖었어요. 마치 지리산의 영혼들이 경고하는 것 같았죠. 은별은 나침반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은성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어둠 속에서 은별의 눈이 번뜩였어요. 설표의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지리산 훈련소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은별은 거울 앞에 섰어요. 강은별 대위는 이제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강민주 소위만 있었죠. 어제 밤새 외운 가짜 신상 명세서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4살 육군사관학교 졸업, 첫 부대 배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강민주 소위님, 부대장님이 찾으십니다. 문 밖에서 당직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들킨 건 아니겠죠? 작전 참모실로 향하는 복도,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진욱 준장이 가운데 서 있고 그 주변에 4명의 장교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독수리파, 그들의 눈빛이 사진 속에서도 날카로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개의 시선이 동시에 꽂혔어요. 신임이구만. 여자 장교라니 재밌겠는데. 박철민 중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전 참모라는 직책이 무색하게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의